자, 지금 네, 시장이 뭐 이미 대체거래소 시장은 열렸는데요. 열려서 지금 뭐 30분째 거래가 되고 있고, 뭐 본장, 그러니까 9시에 열리는 시장은 네, 좀 기다리고 있는 시장인데, 뭐 오늘 그 새벽 어제 저녁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뭐 6월 달부터는 7시부터 매매를 한다고 하니, 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밤잠을 어떻게 자고 일어나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싶은데요. 네. 자, 여러분과 함께 자 오늘 또 시장 어떻게 끌고 갈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반에 일단 대체거래소 시장 좀 정리하면서 가보려고 하는데요. 예, 자 일단 좋아요,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예, 좋아요 빨리 누르세요. 저한테는 지금 12개밖에 안 보이는데, 예, 빨리 좀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NXT, 지금 강세 종목 한번 보자고요. 네, NXT 강세 종목 보니까, 아이고, 네, 이거 어저께, 잡으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KH바텍이 끝내주죠. 예, 이게 레인보우랑 연결이라, 예, 오늘 되게 센 거 있고요. 그리고 티로보틱스 이거 오늘 K리포트, 예, 제가 발굴한 종목이에요. 리포트 쪽에서 이게 되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 프로티나, 예, 오늘 주제랑 어울려요. 오늘 주제 부합, 예, 요 종목이고요. 예. 어제 뭘 얘기했지? 티로보틱스가 오늘 간다니까. 예, 그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국내 유일이라는 말 붙으면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국내 유일 AMR 북미 쪽에 그 공급 이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13%까지 올라가는데, 예, 오늘 리포트 뭐 저희 회원들이 이제 아침에 리포트로 전해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침에 동시효과 그 NXT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드린 그런 섹터 내 종목 중에 튀는 애들이 있습니다. 가끔 올라가면. 네. 자, 이런 것들, 네, 좋아요는 기본이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아직 벌써 250분이 벌써 와주셨는데, 어저께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회사에서도 아마 놀라시지 않았을까? 첫날 하는데 한 700여 명 이상 와주시고, 더 놀란 건 좋아요가 한 6, 700개가 달려가지고, 예,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제 이런 반응이 좀 있었을 걸로 짐작은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이라고 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좋아요 하나는 그냥 기본으로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제가 오늘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뭐 이런 안내사항을 어제 임조 대표님이 보내주신 건데, 관심주라고 해서 뭐 여러 개 불러드리겠죠. 제가 좀 이따가. 예, 투자 참고용입니다. 매매 여부랑 그에 따른 결과는 오롯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익 났다고 제가 보내달라고 일부 그렇게 요구하는 일도 절대 없을 거고요. 유료회원 추천주랑 약간 겹칠 수 있어요. 예. 유료원들한테는 이따가 아까 뭐 7시 때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오늘 NXT 주목할 만한 거 뭐 이런 이슈 미리 말씀드려서 뭐 빠르면 8시 초반 가격에 대응 좀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그분들만의 또 권리이자 제가 일찍 시작해서 드리는 방송의 뭐 묘미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어차피 우리 방송 8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8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 방송에서 또 가장 좀 앞선 자세로 여러분들께 전달은 드리는데, 투자와 매매에 있어서는 모두 여러분들이 책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어저께 이거 초반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장 무엇을 할지 예, 제가 끄는 8시 반부터 10시까지의 방송에서의 이제 컨셉이에요. 예, 일단은 저는 가족 같은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 예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응원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고, 좋아요 버튼을 제가 지금 이상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그 좋아요 숫자를 가끔 올려주시면 제가 막 붐업이 돼가지고 막 치열업이 돼가지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해드릴 수 있어요. 자, 뚜렷한 목표 지향점입니다. 여기 지금 놀고 그냥 장난치려고 온 데 아니죠. 수익률 제고랑 또 적합한 타이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요. 장기 목표 달성과 단기 매매 성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 시장 내에서 생존하는 문제예요.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고 자칫하다가는 올랐다가 이제 내려 꽂을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다. 오를 때 제대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내릴 때는 또 같이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계속 하시다 보면 저는 궁극적으로 제일 추구하는 거는 얼마나 좀 고점을 잘 인식을 해드릴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강조드릴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이 좀 제대로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제가 뭐 예전에 많이 아니 제가 무슨 예전 멤버도 아니고 몇 년째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장 모사지 제가 1년 반 전까지도 오랫동안 활동했었어요. 근데 굿모닝 작전으로 이동했다가 어제부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어제부터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하는 오늘장 모사지에 지금 출연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뭐 우연히 오다 가다 오셨든지 어떻게 오셨든지 환영하고요. 이 시간 좀 함께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문 좀 내주셔가지고 많이 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야, T로보틱스 16%까지 올라가 버렸네. KH바텍도 15% 올랐고, SNS텍 어저께 그 삼성에서 2분기부터 블랭크 마스크 쓴다고 하니까 올라갔고, DI도 오늘 리포트 종목 중에 하나인데 5% 올라있네요. 얘도 아이고 이미 뭐 올라가지고 꽤 좋은 모습들을 벌써 보여주고 있다. 네, 제 이름은 김동엽입니다. 네, 김동엽입니다. 네, 지금 임주아 대표님이 오늘도 얘기를 또 해주셨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자, 오늘 어저께는 오픈빨로에서 많이 오셨는데, 자, 오늘은 이게 전부인데 360분? 이렇게 8시 반에 집중해서 빨리 안 오시면은 손해인데 9시에 땡치고 오시려나요? 자, 어쨌든 이런 또 구간별로 중점을 두는 건 8시 30분, 오늘은 이제 인사치레니까 잠깐 시간 아샀는데 매매 준비하는 데 한 30분 쓸 거고요. 그리고 9시부터 9시 반에 실전 매매,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매매 AS랑 또 Q&A 물어보시는 거 답변 드리다 보면 금방 시간 끝날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뭐 미국 시장은 파월의 약발이 이제 거의 다 됐다라는 걸 느낀 하루였다. 파월이 검찰 뭐 소환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뭐 슬프게 출발했어요. 이렇게 약하게. 근데 뭐 이거 1시간 2시간도 못 가서 지금 플러스로 전환돼 갖고 그냥 S&P 다우가 사상 최고 마감되면서 파월이 누구지 뭐 이런 관점입니다. 파월의 입지가 엄청나게 약화됐다라는 걸 증시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자, 미국에서 센 거는 뭐 맨날 히토류가 올라. 히토류가 제일 셉니다. 히토류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중국 상장된 기업들이 모처럼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그 AI 데이터 센터, 뭐 우주는 또 난리네. 양자, 뭐 코인, 이런 것들, 전기차, 이런 것들이 약간 옛날 업종들이 좀 약했고요. 이런 것들이 좀 강했다. 히토류랑 태양광, 우주,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위주로 강했다고. 우리나라 초반에 오를 땐 좀 참고가 되죠. 이런 내용들은. 자, 이런 얘기 전해드리고,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시간에 때 강했던 것, 이거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 한 7시 반 정도에 영상 찍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전일 NXT에서 강했던 종목들 당연히 초반에 강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중에서 좀 보셔야 되고, 또 뉴스, 예, 오늘 SMR 이슈도 있고, 특히 오늘 제가 주제로 오늘 내세우고 있는 의료 AI, 프로티나, 예, 셀바스 헬스케어 뭐 이런 거 있고, 또 방산 뭐 올해 매출이 4개사 합쳐서 50조 된다고 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리포트 종목 제가 이거 미리 다 이렇게 찍어드렸다니까. 아까 7시 반 전에, 예, DI, T-로보틱스, 그리고 요거는 NXT 종목은 아닌데요. 상신 EDP라고, 요거 오늘 나름대로 좀, 예, 9시 시작할 때 한번 땡 보세요. 8시 50분에 호가 나올 때 한번 보시면 요게 내용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영웅문 기준으로 이제 그 조회수 많은 기업, 뭐 두산 에너비, 하나시스템, KH바텍 뭐 이런 것들 아까 7시 초반부터 상위권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예, 이것도 뭐 방법이자 비법이자인데, 어저께 그 해성 에어 로보틱스가 어제 엄청 셌거든요. 근데 제가 0198 화면에서 어제 스티즈시 초반에 한 7시 때 한번 그게 쭉 올라왔었어, 순위가 높게. 근데 그러다 이제 사라졌는데, 어제 보니까 뭐 20몇 프로 오르고 끝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부지런하시면 이제 앞으로 6월달 되면, 예, 거래소 7시부터 한대잖아요. 예, 더 부지런해져야 돼 이제. 예. 일찍 일어나시면 0198 화면 영문 켜놓으시고 한번 계속 째려보고 계세요. 예, 갑자기, 그러니까 늘상 그 상위권에, 그러니까 조회수 기준이니까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등수가 확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다? 그런 애들 그 초반에 강세 종목이에요. 네. 이것도 비법이야. 예.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한번 쓰세요. 너무하긴 뭐 너무해. 그 24시간 체계제로 이제 몇 년 있으면 갈 건데.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용하는 시간대만 하면 돼요. 그냥 뭐 시간에 쫓겨가지고 7시다 8시다 이렇게 할 건 아닌데, 이게 사람들이 하다 보면 경쟁 심리가 붙잖아요. 그리고 9시, 우리나라 사람들 가뜩이나 빨리빨리인데 9시까지 어떻게 기다려. 7시에 매매되면 7시에 하고 싶을 거고, 8시에 NXT 시작하면, NXT가 몇 달 만에 지금 자리를 이렇게 잡은 게 결국 우리나라 민족성하고 뭐, 예, 차이가 없죠. 빨리빨리, 가능한 한 빨리빨리 시작하는 대로 가서 빨리빨리 매매하고, 예, 끝내자, 뭐 이런 생각들이 많으실 테니까, 앞으로 이게 사실 욕은 엄청나게 먹죠. 뭐 전 국민을 뭐 어떻게, 예, 24시간 지옥으로다가 인도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도 또 7시에 시작하면은 7시에 또 얼마나 거래를 많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참 이런 빨리빨리 정신 좀 탈피가 돼야 되는데, 네, 좋아요, 지금 좋아요 몇 개 나왔어 지금. 예. 좋아요 몇 개 눌러졌는지 한번, 예, 알려주세요 저한테. 제가 지금 숫자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자, 460분까지 와주셨는데 좋아요가 지금 한 400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예. 자, 지금 한 100개나 나왔을까? 162개? 아우 부족해. 112개는 뭐니? 뭐 257은 뭐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네, 좋아요는 사랑이요니까 알아서 하세요, 빨리. 예. 자, T-로보틱스 17% 올라갔다. KH바텍 어저께 제가 레인보우 끼고 있어가지고 상가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어제 대표적으로 그린광학 어제 아침에 일찍 잡으셔갖고 좀 드신 분들 있을 텐데, 예, 그분들 포함해서 빨리 좋아요 버튼 많이 누르시면, 자, 오늘 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꾸며가지고 아침부터 난리 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또 자율주행 쪽 분위기 심상치 않죠, 그죠? 현대 오토에버, 현대차 뭐 이런 것들도 오늘 또 강세고, 현대차 이제 로봇 기업으로 변신이고 47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목표가 나오니까 뭐 강세 종목으로 매일 아침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셌다가 밀리더라도 아침에는 늘 강한 종목이 이제 현대차가 돼 버렸어.
예. 자, 그리고 하나 좀 양해 부탁드리는 게, 예, 제가 가끔 어쩌다 말이 짧아질 수 있어요. 예. 저는 그게 이제 되게 막 살갑게 얘기한다고 하는 건데, 예, 우리 또 형님 누이들께서 들으시면은, 야, 이거 왜 근본이 없네 또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예. 예, 너무 나무라시지 말고, 야, 이거 흥분해서 말 짧게 나오는 거가 그럴 때가 제가 텐션이 올라갈 때니까, 말 길게 하면 차라리 늘어지는 거고요. 막 거봐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예,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 널리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뭐 1월 주도 섹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안에서 논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섹터를 가지고 내 거 왜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근데 여기에 하나 이제 추가하려면,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2차전지도 약간 오름이 있습니다. 어저께 의외였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 뭐 안 좋은 얘기는 다 붙었는데 올랐어. 어제 2차전지가 나름 후반에 강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라오락제 다 나왔다 이거예요. 예. 나오락제가 더 없어. 뭐가 더 있는데 더 뭐 취소될 거? 뭐 한두 개쯤 있어도 반응도 별로 없을 거예요. 9조짜리 4조짜리 막 취소돼가지고 내렸는데 조 단위 정도 취소돼도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간밤에 보니까 리튬 가격이 또 올랐더라고요. 요새 중국에서 그 리튬 선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2차 전지가 제가 봐서는 뭐 시장에서 주도 섹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이제 쌍바닥 정도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 사실 신규로나 물타기라고 2차 전지를 강하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긴 하거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2차 전지는 뭐 악재 바닥은 거의 잡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순환매 통해서 제가 어제 오후에도 놀란 게, 어떻게 마이너스 18 갔다가 플러스 30몇으로 끝나냐 뭐 이런 장이 나와서, 아, 장은 역시 진짜 단수무식하구나 이런 장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런 와중에도 사실 삼성자이닉스, 현대차 중심 아닙니까? 어려운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전세금 빼가지고 월세로 가면서까지 투자를 한 30대 직장인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데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더 많아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라는, 눈물이 난다라는 그런 시장에 대한 통념인데, 자,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6, 70%가 안 올라가는데 여기서 길길이 내 계좌가 살찌우고 커진다고 하는 건 사실 내가 주도주를 얼마나 핵심 있게 비중을 태웠느냐의 문제고,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사실 슬퍼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1월 달에 주도 섹터들은 뭐 가끔 돌아가면서 순환매라도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주력 섹터의 비중이 크신 분들은 뭐 시장이 4,500이나 600을 찍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계좌가 안 늘어나는데 그냥 계속 짜증만 나지. 거기다 이제 조바심만 나죠. 왜? 시장이 올라가면 이제 끝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내게 계속 안 올라? 그럼 지금이라도 저 가는 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거 계속 고민하실 게 될 텐데, 자, 고민은 짧게. 제가 아까도가 아니라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1월 고점보다는 저는 5월에서 한 7월 사이 고점이 더 높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들어가서 주도주 물리셔도 한번 나올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비주력주 가지고 기회를 못 잡고 있다가 그럼 6월 달에는 내 비주력주가 올라가느냐?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선 철저하게 주력주 비중을 좀 많이 태우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 자, 파월의 시대는 저는 좀 안타깝지만 뭐 냉정하게 보면 트럼프보단 파월이 먼저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이기지 못하는 거죠. 트럼프가 아무리 자기의 손에서 떠난 거다 이렇게 뭐 백악관에서 부인을 했지만, 예, 어떻게 떠났겠습니까? 예, 뒤로 뭐 쿠션을 넣었으니까 저렇게 파월한테 소환장도 발부가 됐겠죠. 근데 문제는 작년 10월달 11월달만 해도 파월을 건드리면 시장이 막 폭락하고 난리쳤는데,
해 바뀌어서 이제 넉 달 남았네 이러니까 약발이 2시간 정도도 안 가더라고요. 예. 뭐 금값은 파월 기소 때문에 올랐다고 하지만 솔직히 핑계입니다. 파월이 기소됐다고 금값이 올라가고 뭐 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는 좀 에바인 것 같고요. 그냥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고, 파월은 제 생각에 이제 앞으로 뭐 대단한 위세를 뭐 한 8년인가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제 뭐 퇴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양반이 잘했다 못했다는 뭐 나중 문제고, 어쨌든 그의 말에서 나오는 약발의 힘이 갈수록 이제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히토류 관련해서 이제 일본에다가 뭐 수출 제한 기업에다가 이제 신규를 안 보낸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중국에서는 이게 합법이라고 막 요구를 하고 있어요. 참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보면서 8시 51분이잖아. 일단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두 가지였어요. 원래는 AI 전력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주제가 되는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요것만 하고 화면으로 가볼게요. 엔비디아랑 일라이릴리가 이제 손을 잡은 거는 작년 10월 달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JP 모건의 첫 번째 이벤트라고 해서 하나 딱 등장을 한 게 이거예요. 5년 동안 10억 달러, 뭐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조 5천억 달러 되겠죠? 1조 5천억 원? 네. 많죠? 네, 그 정도쯤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AI를 활용해서 뭐 일라이릴리니까 당연히 신약이나 의료 AI 쪽에 관련된 뭐 과학을 또 이제 개선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 밑에도 이제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뭐 AI가 여는 신약 개발 대전환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AI랑 신약하고 맞부딪혀서 훨씬 더 이제 신약 개발의 기간도 단축되고 빨리 찾아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인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함께 나온 얘기가 이제 제가 그 AI한테 물어봤거든. 제미나이한테. 아니요, 제미나이보다 약간 떨어지는 그 뭐니? 예, 그 코파일럿이라고 거기다 물어봤어. 야, 지금 엔비디아랑 일라이릴리가 저런 식으로 뭘 한다는데 우리나라에 관련 있는 의료 AI, 신약 AI 관련주가 뭐가 있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웬만한 중견 제약사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있고, 의료 AI는 사실 4인방에 원래 옛날 이름은 있었다고요. 예, 원래는 뭐 루닛, 뷰노, JLK, 딥노이드가 원래 전통 의료 AI였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죠. 요새는 오히려 뭐 파로스 아이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오늘 이제 이미 센데 프로티나 같은 거, 아니면 셀바스 헬스케어, 아니면 어제 리포트 종목이었던 그 지니너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신약 AI로 좀 돋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료 AI 쪽 움직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미 뭐 프로티나 같은 종목이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좀 색다른 의미의 의료 AI들이 나오겠죠. 뭐 루닛이나 뷰노나 이런 애들도 그냥 관련돼서 흐름은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요새 이제 루닛 같은 경우는 자꾸 생존 문제를 가끔 딴질 거는 이슈들이 있어갖고 뭐 장기 투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돈이 계속 뭐 증자도 적게 됐고 회사 내 돈은 말랐고, 이제 그런 얘기들 자꾸 탐사보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꾹 좀 눌러주고 시작을 해주시고요. 5분 남으니까 이제 600분까지 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오신 분들 모두 오늘 행운을 얻어가시는 의미에서 스스로 이제 발전을 하자,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의료 AI 쪽 분야랑 뭐 전력 AI 이런 쪽 관련해서 움직임 좋을 것 같고, 어제 무엇보다도 상한가 빨리 들어갔던 뭐 KH 바텍이라든가 이런 것도 움직임 좋고요. 뭐 DI도 오늘 리포트, 제가 안 했으면은 말도 안 하는데 티로보틱스 여봐 이렇게 리포트 오늘 아침에 찝어가지고 말씀드렸지. 그리고 상신 EDP 오늘 9시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I도 이거 아침에 일찍 긁어가지고
얘기를 진작엔 드렸는데 뭐 이 시간에는 요 시간에 드립니다만, 일단 그래서 대체거래소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티로보틱스랑 DI 정도가 일단 보인다. 예. 자, 요런 얘기들 하면서 일단 본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9시 임박이니까. 그리고 금값 올라가니까 그 IT생 글로벌도 네, 대체거래소에서 한 3% 이상 상승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자, 지금 뭐 DI랑 티로보틱스는 6%, 15% 강상승, 프로티나가 7% 상승까지 나오고, 뷰노도 제가 루닛은 안 넣고 뷰너만 보고 있어요. 15,000주 거래되고 1.6%. 그러니까 전통 의료보단 요새 좀 새롭게 떠오르는 AI 의료. 제가 봐서 지니너스가 어제 잘 가다가 망했는데 오늘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셀바스 AI도 그래프만 보면은 예, 이 녀석 오늘 움직임 주목할 만하지 않나? 예. 초반 강세는 의료 AI 쪽에서 나온다고 보면 그래프는 얘가 제일 좋더라고요. 리포트 모양 자체는. 오늘 뭐 프로티나도 어쨌든 그런 엔비디아와 일라이릴리 간의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건 분명하고요. 예. 자, 그리고 네, 우리 여기 정계원님들도 계실 텐데 이게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아침에 제가 문자 1번으로 드렸던 종목, 네, 눌림목 과정에서는 한번 네, 주목해 보시자. UAM 관련해서 좀 종목이 하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거는 조금 지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요거는 조금 암호 비슷한데, 이게 이 시간이 참 정규 리딩 회원님들하고 원래 이렇게 정규 방송을 해야 되는 시간대인데 이게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피해 비슷하게 있으셔가지고 약간 암호를 써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널리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좀 우선관계가 있으니까. 예.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자, 지금 시장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에 힘입어서 시장 자체 흐름 자체가 뭐 40포인트에 6포인트, 40포인트면은 4,700에 조금 모자란 정도네요. 예. 예, 오늘 4,700 보는 거예요. 바로. 아, 또 대단한 시장이 아침부터 열릴 것처럼 예,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자, 지금 가이드 계좌 새로운 매매를 위해서 지금 시초가의 그냥 시장가로 25%씩 전부 다 매도하는 걸로 주문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예. 뭔가 하나를 좀 매매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일단 냈습니다. 예. 25%좀 팔아가지고 만들어진 현금 가지고 뭔가 좀 매매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라서 네. 과감하게 한번 매도 주문을 시초가에 냈고요. 예. 자, 지금 600분 정도 내외가 와서 예,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예, 어제보다 100분 덜 오신 것 같은데 예, 이따가 뭐 소문 듣고 또 오시겠죠. 자, 현대차 일단 3% 강세 출발 좀 세게 하고 있고, 네, 어우 나갔어. 네.
들어왔지? 아이씨, 들어올 것처럼 그랬는데 안 들어왔네. 예. 자, 일단 지수는 28포인트 출발 정도 했고요. 이게 아마 출발하고서 조금 밀린 지수 같고요. 예. 아, 그 아침에 줌을 넣었는데 또 안 들어오고 올라와 버렸네.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생각하고 또 달라졌어. DI 출발하고 나서 5%에서 10%로 올라가 버렸어. 예. 자, 지니너스도 어저께 잘 가다가 밀렸었는데 오늘 흐름은 초반에 나쁘지 않습니다. 의료 AI 쪽이 나름대로 좀 강세 기조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강했던 거 중에는 SNS텍하고 뭐 KH바텍 이런 것들 좀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빛과전자 어저께 제가 아침에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이거 한 3% 뛰기 매매를 한번 했었거든요. 빛과전자도 최근에 흐름이 너무너무 이제 강한 종목 중에 하나라서 매매를 잠깐 했었습니다. 자, 지금 현대 오토에버가 7%까지 올라가고 현대차가 3% 올라가면서 자율주행 쪽 분야가 굉장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쪽이고, T로보틱스 거의 20% 올라가고 있고, 또 펠리클 그 마스크 관련해서 SNS텍도 두 자릿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강세 종목군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아이고, 예, 제가 오늘 문자 1번 드렸던 종목 눌림목에서 좀 매수해 보려고 주문을 넣었는데 이 간발의 차로 왜 안 들어온 거지? 이게 들어오고 올랐어야지 제가 이게 말이 되는데 이게 슬프네요. 네. 이게 제가 오늘 바란 그림이 아닌데 이게 제가 오늘 이 종목 진짜 아쉽다 이거. 예. 제가 이거 어저께 어디서 어떻게 우연히 좀 얻어 걸려가지고 본 영상이 있어가지고 요거 오늘 무조건 사야 돼 이 생각으로 아침에 좀 강조를 드리려고 했던 종목인데 생각보다 너무 잠깐 멈칫하는 사이에 그냥 순간적으로 치고 나갔어요. 예. 아쉬운데요. 예. 혹시 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혹시 우리 회원님 중에 사신 분 계시면 한번 1번 좀 눌러주실래요? 혹시 사신 분이 있다. 예. 누군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1번 종목이었으니 1번 한번 눌러봐주세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제가 가이드 계좌에 주문을 넣었는데 간발의 차로 안 사지는 바람에 아쉽습니다. 혹시 모르지 이따 좀 내려오면 뭐 다시 살 수도 있으니까. 사신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 회원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으셔가지고 여기 지금 와주신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한 600분 가까이 오셔갖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계신데요. 자, 지금 초반에 이 매력 있게 한번 좀 접근해 보려고 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생각을 벗어나가지고 나중에라도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삼보 모터스입니다. 삼보 모터스니까요. 이 종목이 오늘 저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사실 지금도 안 늦은 건데 아까 7,100원대 주문을 가이드 계좌에서 넣었는데 안 들어왔어. 안 들어오고 그냥 튀어버렸어요. 제가 이거 살려고 있는 주식 25%씩 일괄 매도해가지고 주문을 넣은 거였는데 간발의 차로 안 들어오고 올라가 버려가지고 짱나요. 지금 짱납니다. 짱나. 이러면 안 되는데. 네, 10%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 종목이 제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왜냐면 요새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 쪽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현대차 뭐 이런 올라가는 거에 좀 영향도 있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또 얘가 UAM을 따로 해요. 예, UAM 쪽으로도 미국에서 UAM 관련주가 나름대로 강세였기 때문에 얘가 또 따로 사업부를 만들어서 UAM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자동차도 사실 이제 내일 밤인가요? 또 관세 이슈 또 있잖아요. 오늘 자동차가 올라가는 게 뭐 현대차가 또 5% 올라가서 39만 원 뭐 터치하고 막 이러고 앉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슈어소프트 뭐 자율주행 쪽이 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관세 약간 뭐 위법으로 만약 판결 나면 또 자동차 부품주들한테 서광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에 좀 강세가 연결이 될 거라고 보면서, 예, 오늘 좀 관심을 되게 받았던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아쉽게 아침에 좀 매매를 했으면 바로 한 7, 8% 수익을 올리면서 가볍게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네, 지수는 조금 밀리는 척 하다가 또 다시, 예,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이닉스는, 예, 늘 그랬듯이 요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초반에 그 기세는 좀 잡아주는데 그게 이어진다 이런 개념은 좀 없어요. 예. 자, 지금 삼보모터스가 8,000원까지 터치를 하려고 힘을 내주고 있는데, 오늘 이게 좀 현대차랑 맞물려 가지고 현대차 1차 밴더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UAM 쪽에 또 나름대로 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동시 패션으로, 예, 셉니다. 그리고 오늘 모베이스 전자, 아, 이것도 양쪽 다 상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어저께 시간에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이죠. 예. 자, 프로티나도 9%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신약 AI는 다른 애들은 좀 잠잠한데 프로티나 혼자 신났어요. 예. 오늘 신약 AI, 의료 AI 쪽으로 좀 거의 단독으로다가 붙는 그런 개념이고요. 예. 자, 그리고 아까 9시에 시작하면 상신 EDP도 볼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 올랐는데, 시초가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시초가는 엄청 높았네. 9%? 예. 오히려 음봉 났네. 예. 야, 이 종목 오늘 이게 쭉 사실은 요새 내려오다가, 이 처음에 12,600원은 좀 오버한 것 같고요. 예. 그래도 12,200원대면 괜찮지 않나? 네, 생각이 드네요. 예. 이렇게까지 처지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 5%급인데 아침에 9%로 시작해서 지금 4% 오히려 음봉 났는데, 오늘 재료만 보면은 그 ESS에 휴머노이드까지 모멘텀이 붙었다. 얘는 뭐 배터리 쪽이니까, 예, 그런 쪽에 모멘텀 있는 것 치고는, 예, 아침에 너무 강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밀렸다. 예. 12,200원대 정도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예. 이 말씀 드리고요. 뭔지 모르겠네 이거. 네. 자, 네. 아이고야, 삼보모터스 오늘 아까 제가 뭐 울부짖을 때 샀어도, 예, 한 6, 7% 먹었겠다. 예. 자, 오늘 삼보모터스가, 예, 날입니다, 날. 예. 아까 사신 분들 몇 분 없으시긴 했는데 아까 제가 7,120원에 주문 넣었단 말이에요. 예. 자, 지금 이 시간은 거의 리얼타임으로 실전 매매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발의 차로 못 샀어요.
지금 8,400원대인데 뭐 샀으면 벌써 10% 이상 수익이 났겠죠. 예. 근데 아까 7,700원대 사셨어도 지금 700원이 올랐어. 예. 이 정도로 파괴력이 오늘 있는 날입니다. 이 녀석은. 네. 자, 지금 오늘 수급 보면은 네, 기관이 일부 감인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결국 외국인들이 팝니다. 아침에 초반에. 못 팔까 보시면 뭐 못 팔겠어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겠죠. 예,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사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보합 정도. 근데 나머지 섹터에서 강세 종목만으로도 예,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5% 올랐고요. 고려아연이 7% 올랐고 현대차가 지금 6%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현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쉬어도 나머지 애들 갖고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어저께 시간의 강세 종목들은 뭐 이렇게 상한가가 많아요. 유투바이오도, 예,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까지 상을 때려주고 있고, 삼보모터스는 17%까지 예, 큰 상승. SNS텍도 13%면은 네, 기대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오른다. 근데 현대 오토에버 아침에 5, 6%였는데 지금 14%. 네, 되게 세게 올라가는 종목으로. 현대 모비스도 8%. 이게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러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이슈 때문에 그래요.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 보스턴 상장 이슈. 보스턴 상장 이슈. 이거 저도 아까 뭐 일찍 좀 시간이 되면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장표에도 있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글씨가 작아갖고 이게 없네? 가만히 있어봐. 위에 있나 보다. 이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IPO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래갖고 IR 뭐 수장을 영입한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배구조라는 화면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다이나믹스의 직접 이제 주주로 보면 정의선 회장이 한 20%나 갖고 있고, 글로비스가 한 11% 갖고 있어요. 그리고 HMG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50% 갖고 있는데, 그냥 이 회사의 지분을 이제 현대차가 한 50% 갖고 있고, 기아가 30%, 모비스가 한 20%. 그러니까 이 세 회사는 이제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직접 갖고 있는 건 글로비스가 꽤 갖고 있죠. 예, 지금 뭐 오토에버는 그냥 그 자율주행하고 로봇의 컨트롤 역할을 하니까 센 거고, 예. 현대차, 현대 모비스 올라가는 건 당연히 이제 건너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이제 갖고 있다, 이런 거가 좀 기반이 돼가지고 세게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삼보모터스는 22%까지 올라가면서 예. 아깝다 이럴 게 아니었어요. 예. 자, 이런 것들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HL 만도도 6% 올라가네요. 그냥 지금 글로비스도 한 6% 올랐고. 네. 지금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상장 이슈 기본에다가 뭐 어제 그제 계속 그런 그 현대차의 그 자율주행 그 뭐 탑승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들려오면서 로봇하고 자율주행 쪽 분야가 좀 골고루 좀 강세를 띠는 것이 오늘 시장의 핵심이다. 현대차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39만 원대 흐름이 나오기도 했고, 네. 자, 거기다가 이제 그 약간 무거운 녀석들, 포스코 홀딩스랑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조선주들,
현대중공업 또 HD 한국조선해양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죠, 지수가. 일단 알테오젠에 대해서 아마 외국계 증권사가 어저께 알테오젠이 많이 빠진 이유가 뭐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낮췄더라고요. 27만 원? 예. 이 47만 원 하고 있는 애인데 27만 원으로 낮추면 어떡하라는 얘기요? 마치 그 옛날에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 뭐 겨울이 온다면서 반값으로 막 목표가 낮춘 적이 있었죠. 그때랑 좀 비슷한 느낌? 그런 식이에요. 얘가 지금 쪽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고 얘가 약하니까 바이오가 대부분 약해요. 힘을 좀 못 실고 있다고 할까? 약간 좀 동조되는 분위기가 좀 역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원래는 파티 구간이어야 되는데 알테오젠 이제 제일 코스닥 1등주가 목표가가 뭐 형편없이 제시가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왜 조용하게 계세요? 뭐 질문도 주시고 반응도 반응 좀 주세요. 뭐 아이고 그것도 잽싸게 들어가셨어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저도 오늘 되게 좀 아침에 제가 간밤에 새벽에 영상을 보고 아침부터 삼보모터스 계속 되뇌고 있었는데 실제 매매는 못했네. 자, 상신 EDP는 뭐 하여튼 12,200원 정도 내외면은 한번 접근할 볼만하고, 뭐 DI는 10%까지 올라갔다가 3%로 쳐졌네요. 지니너스는 어제도 좀 아침에 플러스 나다 그러더니 의료 AI 쪽으로 오늘 주 타켓으로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이게 알테오젠 미끄러지는 게 바이오한테는 약간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바이오가 지금 원래 파티 구간에 있어야 되는 날인데 오히려 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별 이슈를 못 만들고 오히려 뭐 지난주에 끝난 CS 관련해서 현대차 로봇 그 아틀라스 공개가 그냥 큰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그쪽으로 다 에너지가 붓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쪽에서 에너지가 자꾸 이제 분산돼 갖고 흐름들이 좀 약해요. 그러게요. 저도 좋을 종목으로 봤는데 이게 일단은 뭐 개별 종목의 악재라기보다는 알테오젠에 대한 이제 무자비한 목표가 하향 이 부분 때문에 좀 바이오가 같이 좀 어렵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로 튀고 반도체 소부장들 어제 강했던 저스템, SNS텍, 뭐 마이크로 투나노 이런 것들 지금 다 두 자릿수 올랐거든요. 뭐 로봇주도 안 올라가는 건 아닌데, 자, 상신 EDP 다시 힘내주고 있습니다. 500원대로 다시 올라섰고요. 네. 네, 오늘 저거 삼보 매매 못 해가지고 아쉽네. 매매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테오젠 이슈가 더 크다니까요. JP모건.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드린 것 같은데 JP모건은 시작이라서
그때 기술 이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요이땅 해가지고 요이땅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을쯤에 결실 맺는 거지.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제가 봐선 해마다 제가 늘 봤던 기억으로는 그때 기술 이전 계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JP 모건에 나가서 한다. 이거 지난주에 안 오르진 않았죠. 온코닉 테라피틱스나 D&D 같은 것도 그렇고 사전적으로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별로 이슈가 없는지 알테오젠 악영향에 오히려 좀 같이 동조되는 분위기로 약세 종목들이 많이 오히려 노출이 되고 있고 원래 하루 잘 가면 그 다음날은 쉬게 돼 있어요. 강약입니다. 보통은 강강강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강약강이죠. 강약강. 아우 저 대한광통신 오늘 다시 올랐네. 어저께 3,000원 초반까지 확 밀리더니 역시 하루 확 밀리면 그 다음날은 또 확 오르는 저 재질이 있어. 티로보틱스는 12%까지 상신 EDP도 다시 많이 회복됐네요. 2차전지가 슬슬 조금 바람 잡는 것 같고, 역시 수술 로봇 어저께 리브스메드가 핵심이긴 했지만 오늘은 리브스메드도 올라가는데 고영이 또 8%는 올라가네요. 그리고 KFC 바텍은 계속 두 자릿수 강세 나타내고 있고 원래 JP모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착각하는 게 이번에 CES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보여줬으니까 그 잔상이 오래가는 거고, 원래 그런 행사가 시작되면은 그 전에 많이 오르고 끝이에요. 그 전에 참가한다 이런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한번 나오고 끝이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오르느냐? AACR이나 아스코아는 3, 4월 앞두고 또 그 즈음 돼갖고 또 참가하는 기업들이 올라가죠. 여러분들 세로뉴스라는 게 왜 있습니까? 보통 참가한다 그래갖고 조명을 받다가 막상 참가해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엄청나게 미팅을 많이 했다, 누구누구 만났다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활동을 하고 왔다, 이제 이거죠. 그리고 공식 초청 기업들 말고는 자기네가 돈 써갖고 가서 그냥 명함 뿌리고 오는 애들, 브로슈어나 포스터 뿌리고 오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서 뭔가 일어나야 관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1월 달에는 그런 어떤 이벤트라든가 열릴 게, 그러니까 행사 자체가 열렸다 뿐이지 그렇게 무슨 건을 완성시켰다 이런 것들은 거의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종목에 대해서 대놓고 물어보는 거는 답변 안 드리는 거, 어제도 공지를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돌려가기로 물어보셔야 돼. 원전이라고 다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원전은 좀 쉬는데 태광 같은 거는 또 7%나 올라가지고 꽤 강하고, 우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그나마 쉬는 타이밍인데 모르죠. 또 이따가 뭐가 솟을지. 우주는 하도 복병 주식이 많아가지고
저러고 있다가도 또 올라가는 애들이 또 나오거든요. 예. 고영이 오늘은 10% 올라. 모비스가 14% 올랐네요. 모비스는 원래 핵 융합 쪽인데 저거. 예. 왜 올라가지? 야, 14%면 되게 세게 오른 편인데. 네, 그리고 로봇손 쪽 원희홀딩스는 5% 올랐고요. 네, 지금 오늘은 빠지는 종목이 좀 많긴 많은데, 예, 그래도 시장이 워낙 똘똘한 애들이 오늘 대형주 쪽에서 똘똘이들이 좀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도 마이너스는 아니고, 예, 플러스 지켜주다 보니까, 야, 현대차 오늘 40만원 찍겠는데요? 이미 찍었나? 40만원 찍겠어요. 예. 39만 8천원까지 아까 갔었는데, 진짜 대단한 기세입니다. 제가, 야, 이거 현대차, 예, 흐름이 너무너무 강하게 좋은 편입니다. 자, 지수도 40포인트 올라서 4600 중반 정도까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예. 아휴, 오늘 장사가 쉽지가 않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니까 시장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건 아닌데 시장은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이 좀 사긴 해요. 코스피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산다 여전히. 근데 이 기관도 사실 알고 보면 금융투자 개인들의 ETF 매매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개인과 외국인의 결국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흐름은 어찌됐든 외국인이 팔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주 매물이 나오는데도 나머지 그 현대가 쪽이 나름대로 지금 계속 그 CR이 굵어지는 중이죠. 예. 현대차가 어느덧 40조짜리가 돼가지고, 아니 40조가 아니라 40만원짜리가 됐으니 얘가 그냥 통상적으로 맨날 시가총액 얘기하면 뭐 한 50조짜리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80조 됐어요. 80조. 예. 원래 현대기아 합쳐가지고 80조 이랬는데 지금 현대만 80조예요. 예. 현대만. 기아도 뭐 만만치 않게 올라왔겠지만 현대만큼 아니겠죠. 이 어떤 때는 영업이익 기준이 기아가 더 벌 때도 있었는데 가끔 분기만 따져보면 기아가 지금 50조. 네. 와, 이제 합쳐서 130조가 됐네요. 사실 얼마 전까지 한 100조 되냐 마냐 이랬는데 그만큼 현대차가 많이 올라온 거죠. 자, 고영만 올라가느냐? 리브스메드도 또 올라갑니다. 어저께 혹시라도 좀 높게 잡았다 뭐 물리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끄떡없네요. 예, 수솔 로봇주 확실히 어제 테마를 이어서 오늘 뭐 의료 AI랑 신약 AI랑도 좀 어느 정도 또 연결이 돼 있는 군이다 보니까 오늘 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스도 방금 처음 제 눈에 띌 때가 14%였는데 19%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수도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고. 네. 현대차는 제가 봐선 중기적으로는 50만원까지도 분명히 갈 것 같은 종목이에요. 이거 종목이 이게
아, 양자까지? 뭐 그러면 좋네요. 양자컴하고 양자부한 이슈. 뭐 사실 돈 된다 이렇게 되는 것들 사업 목적 추가함으로써 올라가는, 예. 현대차를 확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하면 안 되고, 예. 아, 현대차는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예. 사두. 예. 뭐 그냥 편하게 10% 먹겠다 그러면 현대차 지금 40만 원 되기 전에 사가지고 기다리시면 44, 5만 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얘 기세를 이겨낼 대형주가 거의 없다. 뭐 현대 모비스나 글로비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오토에버도 그렇고. 현대가 자체가 지금, 만약 현대가를 주력으로 하는 ETF가 있으면 그거 사놓고 계시는 게 지금 그냥 장땡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대차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은, 예, 그런 구조예요. 지금 그냥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3분의 1도 물론 이제 갖고 있다가 한 번 더 점핑이 나오는 뭐 44만 원대 이렇게 파시면 어쨌든 완성될 것 같은데, 아, 대단히 흐름이 좀 양호하게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우리나라 대형주 쪽에서는 뭐 삼성자 하이닉스 흐름보단 좀 현대차가 무조건 앞서고 있는 거고, 예, 현대차가 한번 큰 일을 내게끔 지금 생겨 있는 상태예요. 대형주 쪽에서. 그러니까 뭐 현대차보다 글로비스나 모비스가 더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심에는 현대차가 있는 거거든요. 예. 계속 뭐 로봇하고 자율주행 이슈에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상장 이슈까지 겹치게 되면, 아까 보니까 어디더라? 뭐 K뱅크도 이제 상장한다고 했을 때 뭐 또 관련되는, 예,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 뭐 평가차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어제 보니까 그 엔스로픽인가요? 뭐 미국의 그 IT 회사 이번에 상장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단위거든요. 그거 상장하면 뭐 SK텔레콤이 뭐 상장에 따른 그 평가 차익이 뭐 거의 3조 가까이 난다고, 예, 할 정도거든요. 자, 이게 HL 만도도 11%. 방금 한 5분 전쯤 불러드릴 때 5%였는데 오늘 뭐 현대가 쪽에서 거의 뭐 20%짜리, 예, 나올 것 같은데요. 20%짜리인지 모비스가 26%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현대 모비스랑 약간 헷갈리죠. 지금 모비스도 잘 가고 현대 모비스도 잘 가는데 뭐 관련은 전혀 없고, 어쨌든 모비스가 올라가는 게 양자랑 뭐 핵융합 여러 가지 좀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 종목. 제가 요새 매매하는 걸로 봐서 효자 종목이 이 비츠론 엑스텍이라고 우주랑 핵융합이 같이 있는 종목인데, 제가 아까 18,500원대에서 고민을 잠깐 했었거든요. 이게 삼보모터스 못 사고 대안으로 뭐 살까 그러다가 얘는 사면 한 6,700원씩은 올라는 오니까, 예. 오늘 아침에 플러스 출발했다 마이너스로 고점에서 한 900원 빠졌다가 지금 살살 좀 또 회복이 되고 있는데, 얘는 하여튼 마이너스 흐름 한 3,400원 이렇게 나올 때 흐름을 좀 캐치를 해가지고 가져가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근데 맨날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 반복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 와, 이게 대체거래소보다도 어저께 시간의 종목군들이 모베이스 전자, 또 그 뭐예요, 이런 애들이 더 세. 유튜바이오는 어느 제약사랑 그 지분을 이렇게 서로 맞교환한다 그 이슈 때문에 센 것 같아요. 예. 나름대로 좀 평가를 받아서, 예, 그런 것 같고, 네. 로봇 쪽에서도 뭐 흐름들이
없진 않습니다. 지금 SPG도 한 두 자릿수 올라갔고요. 예. 뭐 원희홀딩스도 아주 세진 않아도 네, 5% 정도 올랐는데 뭐 로봇손이라 그래서 작년도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으로 18배. 예, 원희홀딩스. 근데 올해도 예, 처음에 그치지가 않네. 예, 예 현대로보틱스. 그런다고 하대요. 네. 그건 HD 현대한테 좋은 얘기 아닐까 싶은데 뭐 그래서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와. 아깝게 팔았더니 예, 어저께 말씀드렸던 아진이가 오늘 다시 또 올라가네. 살살 올라갑니다. 세게는 아니고 야금. 예. 자, 벌써 9시 36분이에요. 이 방송 시작하자마자 야, 이게 개장 그러니까 전에 한 2, 30분 준비하고 개장해서 몇 종목 이렇게 보다 보면 와, 금방 시간이 지나가네요, 진짜로. 10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을 정도로 예,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금 가격 관련해서 IT 센글로벌은 뭐 아까보다 그렇게 센 건 아닌 것 같고. 자, 뭐 반도체 쪽도 지금 삼성자이니스가 쉬지만 또 소부장들 중에서는 막 튀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예, 어쨌든 이런 그래프 자체가 반도체 힘을 실어주는 거죠. 자, 반도체 중량 기준의 수출 단가가 이번 그 연말 정도 돼갖고서 완전히 이게 지금 21년도부터인데 그러니까 단가예요. 단가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번에 완전히 그냥 여름 이후에 완전히 급등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수출 단가 자체가 이렇게 높다는 얘기예요. 예,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다. 이러니 떼돈을 벌죠. 이번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영업이익이 16조 정도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게 1, 2, 3, 4분기 작년 거 다 합치면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높아요. 예, 참 대단하죠. 예, 거의 44조인가 뭐 되는 것 같던데 대단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는 뭐 삼성이 더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그 차이가 거의 또 어떤 기관의 예측으로는 거의 비등비등. 뭐 작게는 90조에서 많게는 140조까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리브스메드 역시 수술 로봇 고용하고 지금 쌍벽을 이루면서 예, 강세 종목군으로 탄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주제로서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장 이제 6월 달부터 7시부터 한다. 이것도 이제 충격적이지만 어쨌든 지금 예, AI라는 걸 막 뭐 경쟁을 붙어서 이렇게 칩이 비싸지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나오는데 전 기업신 AI도 없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AI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전기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게 이제 각국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낡은 전력망 개비하고 원전으로 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AI를 가지고 막 대단하다 그러지만 사실 미국에서 꿈꾸는 AI는 제가 봐서는 터지는 건 거의 한 5년에서 10년 뒤쯤 보는 거예요. 원전이 뭐 가동을 시킨다고 바로 가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어서든 아니면 SMR을 하게 되든 제 생각에는 한 5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AI 그래서 마음이 막 다급해져 갖고 이러지만 사실 그 레깅이라고 할까요? 이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지어지고 뭐 로봇이 로봇 올해 휴머노이드 기껏해야 지금 아틀라스도 이번에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28년도에 3만 대거든요. 28년도 3만 대. 뭐 올해 안에 3만 대도 아니에요. 올해는 뭐 몇백 대 수준이겠죠.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먼 미래에는 뭐 몇억 대다 막 이렇게 2035년도에 13억 대, 2060년대에 뭐 30억 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 다 그때 가봐야 되는 얘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AI는 뭐 바로 뭔가 답을 내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이미 와 있고, 뭐 LLM 모델 써가지고 그런 건 보는데, 진짜 궁극의 AI 세상, 뭐 로봇이 가사 일을 하고 이런 세상, 이런 것들 뭐 포함해서 AI가 그냥 전 세계에 늘 그냥 존재한다, 퍼진다, 이런 걸로 봐서는 최소한 5년 뒤거든요. 왜냐하면 전력이 그만큼 따라주질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하는 것도 사실 뭐 1, 2년 만에 공사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에 걸맞는 전기가 있느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린 얘기죠. 그 용인산단,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 뭐 삼성도 하이닉스도 산단을 짓고 있는데, 그거 초기에 조그만 면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뭐 몇 년 뒤겠지만, 그 산단이 완성되는 건 거의 2035년, 2040년 이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장기적인 이슈예요. 마치 그냥 지금 다 2, 3년 만에 지어가지고 다 가동할 것처럼 AI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처럼 그런. 근데 왜 이렇게 칩 가격은 비싼 거냐? 사실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 막상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 왜 사용을 하겠다며 이렇게 사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당장 뭐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의문도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 누가 이렇게 조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막연하게나마 좀 의심을 품고,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되면 이제 그 순간 AI를 왜 이렇게 막 쥐잡듯이 무조건 빠른 속도로 뭔가 스피디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맞느냐, 전기도 없는데,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손정희 회장인가 최근에 와서 대통령한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초지능 구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한국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은 한국이 가진 AI 국가로의 비전, 뭐 3강 된다고, 3강 AI, 잠재력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작다. AI 데이터 센터를 안 짓는데, 지금 기껏해야 물산에다가 SK가 뭐 아마존인가? 뭐 거기랑 같이 해서 짓는, 그것도 몇 년 있어야 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급이 뭐 전국에만 이리저리 깔려야 되는데, 그 옆에는 또 SMR을 놔둬야 되는데, SMR 설치법은 뭐 통과가 되고 하지만, 그거 막상 내 동네 옆에 산단이 들어오고 SMR 옆에서 설치한다. 그거 누가 좋아할까요? 예. 그냥 AI는 뭐, 예. 주식으로는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AI가 막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배후 시설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SMR을 놔야 됩니다. 당신 동네에. 누가 좋아할까? 참 문제예요. 그렇다고 먼 데다 놓고 전기줄로다 이어가면 돼? 그럼 효율이 떨어지죠. 또 방전되는 전기도 많아지고. 참 고민 많은데, 일단은 AI라고 누가 끄집어냈는데 막상 하는 거 보면 되게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인데, 지금 뭐 칩은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럼 이게 어디까지? 그러니까 삼성, SK 하이닉스는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시기죠 지금. 누군가 이렇게 갑자기 조장된 분위기에서 엄청나게 사와 주겠다며 줄을 서서, 뭐 지금 그 가십 기사들 보면은 구글, 뭐 MS 이런 애들이 막 그 임원들 꾸려가지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근처에다가 장기 투숙하면서 칩 달라고 지금, 예, 그러고 있대요. 뭐 해외는 얼마나 또 속도감이 있게 좀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고영하고 리브스메드가 세니까 큐렉소도 올라오네요. 아까 0%였는데 지금 6%대 흐름으로 거의 리브스메드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지금은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인데, 그러다 보니 뭐 산업단지 SMR 배치길이 열린다, 이거는 뭐 법으로 풀어준다, 이건 있습니다. 근데 뭐 학회나 이런 데서도 그러는 거예요. SMR 2035년에는 가동할 수 있다. 근데 지금도 한 7, 8년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부지 선정은 숙제다. 어디다 짓게 될지는 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산단 옆에다 져야지 의미가 있는데, 수도권 산단 옆에다가 SMR,
아무리 작다 그래도 원전인데 짓는다 그러면 뭐 주변에 누가 좋아하겠느냐? 님비 현상 비슷하게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참 이게 문제입니다. 예, 에너지는 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신재생이나 풍력으로 해야겠다. 근데 그것도 어차피 수도권에 없잖아요. 그냥 뭐 제 생각에 태양광으로 하겠다 이러면 그냥 진짜 뭐 예, 그 건물 위 옥상이나 이런 데 그냥 다 설치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서울의 그 높은 빌딩 위에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하고 뭐 이렇게 가지 않으면 관련해서 네. 자, 요런 이슈가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원전이 어쨌든 뭐 미국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맞고, 뭐 트럼프가 계속 독려하고 있고 원전에 대한 것들 이제 계속 끌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원전주가 이제 어제는 강했고요. 오늘은 쉬지만 또 내일은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우진 같은 거 어제 셌다가 오늘은 좀 쉬는 모양이고, 원전 쉬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좀 너무 뜸들여서 안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을 뭐 어떻게든 하겠다고 예, 많이들 주장들 하고 실제 공사들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저께 현대건설 같은 게 뭐 20%좀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뭐 2, 3% 빠지지만 어제 올라갔던 게 무효다 이런 건 아니에요. 마치 제가 봐서 현대건설이나 뭐 그런 그 원전유들도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강화될 게 원전유 같아요. 제가 봐서 우리도 뭐 대형원전이라도 SMR 안 하고 못 빼기죠. 예, 신재생으로만 어차피 한계가 있고 뭐 태양광의 한계가 있고 풍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을 뭐 급하게 줄이지도 못하고 또 계속 돌리던 거 갑자기 멈추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 네, 전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기사 중에 보니까 OCI가 뭐 풀가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제가 봐서 지금 우리나라 저쪽 뭐 남쪽에 어디 잔뜩 존재하는 그런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통해 가지고 지금 진짜 전기가 엄청나게 조달되고 있고 잘 통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예. 그리고 이번에 뭐 대통령도 업무 보고 받으면서 또 그랬잖아요. 예. 아니, 발전 단가가 더럽게 비싼데 왜 계속 해상 풍력을 하느냐. 예.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뭐 태양광을 밀어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태양광도 어차피 원전보단 비싸요. 근데 또 원전은 또 만들어서 돌려면 한참 걸리고요. 뭐 그 안에서 중간에서 뭘 잡자고 하면, 그래서 핵융합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또 먼 나라 얘기고, 뭐 순간적인 출력이나 예, 뭐 환경 문제에 있어서나 이런 거는 핵융합이 저는 왔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수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예, 뭐 태양광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아직 저는 그냥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시스템 올라가네요. 예, 그저께 무진장 셌던 애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좀 주춤하더니 또 올라가. 방산 쪽으로도 뭐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예. 없지가 않습니다. 이제 10분 남았네. 예. 지수는 54포인트까지 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흐름을 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측 수고 제일 앞장서고 이러는 건 아니죠. 예. 아닌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이거? 아니 언제 이거 화면이 나갔었어요? 아니 이게 뭔 얘기니? 이게 그 HTS가 꺼졌었네. 예.
이러면은 이거 진짜 누군가, 저는 솔직히 1월 달에 5천을 볼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야, 이렇게 느물느물대고 어떤 이슈에도 불구하고 뭐 심지어 외국인들 파는데도 계속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야, 이거 1월 하순에 5천을 찍고서 어떻게든, 예, 결과가 그냥 뭐 마무리가 되든지 어떻게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봐서는 이 거의 물러섬이 없는 지수대요. 보면은. 예. 자, 지금 이제 저도 이틀째긴 한데 오늘 초반에 아침에 좀 잘 매매가 됐으면 아마 신나서 뭔가 막 떠들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어제 오늘 이어지면서 흐름은 바이오 쪽은 전반적으로 알테오젠 이슈가 좀 크다고 보는 거고, 그래도 머스크가 얘기한 수술 로봇 쪽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의료랑 AI랑 합치는 건데 그것도 피지컬 AI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술 로봇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AI랑 뭐 의료가 합친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고, 그게 이제 삐져나오는 게 그런 거고, 일부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 강세가 나온 것도 그런 흐름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센 테마는 제가 아까 여기 그 자료 화면에서 1월 주도 테마라고 해가지고 여기 제 2차 전지는 이제 나올 악재 다 나왔다 이런 개념이긴 한데, 여기 이제 현대차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큰 거예요. 이게 지금 삼전환익이 주도주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얘가 좀 우뚝 쓰는 건 아니죠. 이미 우뚝 쓴 다음에 조금 주춤한 거고, 조선방산 하루 쉬고 하루 건너 움직이는 거, 바이오, 이게 바이오가 지금 전반적으로는 처졌는데 뭐 그렇다고 아예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하고 뭐 AI랑 묶여서 지금 수술 로봇 같은 거 되게 센 게, 그냥 로봇이라고 하기에는 제약바이오 개념이 들어가 있죠. 어차피 수술 그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들이니까. 자, 그리고 로봇주, 우주, 자율주행, 뭐 간헐적으로 올라가죠. 현대차 밸류체인 지금 끝내주고요. 반도체 소부장, 삼선 한익 안 가는데도 뭐 세게 올라가는 소부장들도 등장하고요. 2차 전지, 지금 뭐 정신 못 차리게 마치 그 두더지 게임 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는 그림들 되게 다양한 섹터에서 나오고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 노림수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오늘 약한 거 가져가는 게 맞죠. 내일 기분 좋으시려면 어차피 이 안에서의 순환매이기 때문에 오늘 센 거 쫓아가도, 물론 뭐 어저께 상친 거 오늘 10%대 이상 올라가는 애들도 있으니 요즘 같아서 뭐 상 따도 방법이에요, 진짜. 매년 그 다음날 해주니까. 아까 보니까 뭐 어제 올라갔던 KH바텍 오늘 아침에도 10여 프로 이상 올라갔지. 뭐 세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강약의 반복이기 때문에 흐름이, 오늘 무진장 센 거 내일 아침이나 장중에 좀 약할 때 공략하고 그 다음날 노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한 4,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주세요. 오늘은 의료 AI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어저께보다 오히려 오늘 더 수술 로봇 관련된 게 흐름이 나오는데, 리포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이 방송하기 전이죠. 그때 리포트로 하나 찍어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세트랙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거 어제 무진장 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이 그냥 딱 나오면 바로 반응 안 나오면 버릴 뉴스 이렇게들 그냥 폐기 처분 많이 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다, 의대 왜 가냐, 3년 있으면 외과의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체된다, 이런 이슈는 사실 세계 최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니까, 오히려 뭐 당일날은 그랬어 이러다가 많았는데 그 뒤에 생각해보면
그 얘기가 맞네 이러고서 반응이 또 잽싸게 더 강하게 나오는 그림도 나오고. 예. 바이오 우주 테마 대장이요? 뭐 제가 봐서는 제일 센 건 이노스페이스죠. 요새 이노스페이스가 제일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야 효자는 뭐 당연히 비츠론 엑스텍이고요. 제일 센 거는 이노스페이스가 제일 세죠. 자율주행 테마 대장이요? 뭐 이렇게 대장만 물어봐. 바이오 대장? 오늘 제일 센 놈이 누군가? 자율주행 테마 대장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현대 오토에버가 뭐 곁들여져 있는 거고. 자율주행 테마 제일 대장은 현대차랑 현대 오토에버가 대장이에요. 바이오 대장은 바이오는 오늘 대장이라고 할 만한 애가 없죠. 그냥 수술 로봇 쪽이 대장인 거죠. 이게 뭐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오늘 바이오는 뭐 센 게 거의 없는데 뭐 대장 역할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수술 로봇 쪽이나 이제 의료 AI 쪽 오늘 뭐 오늘만 보면은 오히려 프로티나 이런 애들이 대장 같죠. 이 양반은 뭐 대장만 불어보네. 되게 특이한 방법이다. 올라간 흐름만 보면 고영인데, 제가 봐서 앞으로 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리브스메드 같아요. 수술 로봇은 그러니까 그거는 어저께 빠진 게,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알테오젠이 막 지금 저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마치 하이닉스가 옛날에 뭐 한 9만 원 할 때 6만 원 목표가라고 모건 스탠리가 내리면 그게 정답이냐? 그거 사실 그러니까 외국계 큰 IB들이 그렇게 불러대면 그냥 우리가 찌그러지고 막 슬프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제 많이 내려 찍었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너무 비약적이다 이렇게 볼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외국계가 27만 원이라고 하는 군데서 부르면 그냥 27만 원에 순응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이버도 로봇도 해요. 근데 뭐 걔네야 원래 데이터 센터 크게 짓는데 쓰겠죠. GPU 대부분.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용이죠. 근데 현대 무벡스 제가 올라갈 때 그런 생각 좀 들었는데, 이게 네이버 쪽으로 GPU 받았다 그래갖고 올라가는 게 사실 네이버도 안 올라가고 막 그랬습니다만, 알고 보면 현대 무벡스가 옛날부터 네이버 로봇주라고 돼 있었단 말이지. 현대 최근에 무벡스 올라간 거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쪽으로 약간 풀렸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0시를 또 찍고 있어서 아이고 급마무리 해야 되겠네. 여러분, 내일 다시 봬요. 오늘 뭐 일단 열린 결말로 마감하는데, 알테오젠이 플러스가 돈 거는 바이오한테는 약간 기회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이 맞느냐를 한번 또 검증을 해볼 이슈니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급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 8시 반에 다시 뵙죠.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